임신 9주차. 아직 눈에 띄는 배는 아니지만 우리 아기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어요. 이 시기에는 산모님 몸에도 정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정상일까? 괜찮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증상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지민 지사장입니다. 오늘은 임신 9주차에 산모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산모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살펴보기 전에 9주차쯤 우리 아기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임신 9주차면 태아는 배아 단계에서 태아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크기는 머리부터 엉덩이까지의 길이가 2cm에서 3cm 정도고 무게는 2g에서 3g 정도 돼요. 이제부터는 기본적인 신체 구조가 갖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눈은 감겨 있지만 어느 정도 형태를 띠면서 눈꺼풀이 형성되고 코와 입술, 귀 모양 등이 뚜렷해지면서 사람의 모습을 띠기 시작합니다. 팔과 다리가 길어지고 손가락과 발가락도 구분된다고 해요. 외형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장기에도 발달이 시작되는데요. 심장, 간, 폐, 장 등 주요 장기들이 기본 구조를 완성하고 이때 심장은 이미 규칙적으로 박동하기 때문에 초음파로도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성별이 구분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 시 약간의 미동이 있을 경우 성별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라고는 하는데요. 사실 9주차면 아직은 이르다고 보셔야 하고 이런 상황은 매우 드뭅니다. 이제부터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확인하면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아이의 형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라서 산모의 입장에서는 임신을 실감하는 기간이 되기도 해요. 그럼 임신 9주차에 산모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아주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 입덧인데요. 9주차부터는 입덧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물론 입덧이 없는 산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입덧을 경험하는 산모님들은 메스꺼움이나 구토, 음식 냄새에 민감해지면서 가장 힘든 기간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산모님들께서 음식을 먹으면 입덧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공복일수록 입덧의 증상은 심해집니다. 힘드시겠지만 크래커나 과일 등 가벼운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꼭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입덧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 변비를 겪는 산모님들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변비는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장 운동이 느려져서 섭취한 음식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수분이 많이 뺏기게 되어 변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운동량 또한 감소하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예요. 변비에는 식이섬유질이 많은 야채나 과일, 감자와 콩 등을 섭취하고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먹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셔주고 수분 섭취를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 프로바이오틱스 요구르트나 유산균 음료를 마셔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덧과 변비와 같은 소화기 증상뿐만 아니라 전신에서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피로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면서 기운이 없어지는 산모님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때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산모님들도 계십니다. 또한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을 자주 가다 보니까 장거리 여행도 2배로 힘들어지고 밤새 화장실을 드나드느라 잠도 푹 자지 못했어요.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호르몬의 변화도 있지만 특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의 변동이 주된 원인이에요. 주변에 보면 피부가 정말 좋았던 친구들도 임신하고 나서 여드름이나 기미 등 피부 트러블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 또한 피부 트러블을 겪었는데요. 임신 소양증이라고 해서 몸이 가려워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변화가 있다면 정서적인 변화도 당연히 생기겠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예민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생기면서 몸이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상인 것 같아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불안감이나 기분이 우울하게 느껴지기도 할 텐데요. 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 임신에 대한 부담감, 걱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9주에서 10주차쯤 증상에는 피비침도 있는데요. 피비침은 아무래도 많은 산모님들께서 직접 경험해보시면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임신 후 피비침은 임산부의 3분의 1 정도가 경험하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너무 놀라거나 당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죠.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혈이 갈색혈인지 선홍색인지 검붉은색인지 색깔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붉은색일수록 피고임 등 위급한 상황의 신호일 수 있으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임신 초기 때 피비침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 초기이다 보니 혹시 잘못된 건 아닌지 나쁜 생각도 들고 놀란 마음에 바로 병원에 전화를 해서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비침은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안정기인 12주 이후로 출혈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아요. 이 시기 출혈이 있을 때는 생리통과 비슷하게 콕콕 찌르는 듯한 복통이 나타나면 착상혈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아가 자궁벽에 착상하면서 태아의 조직이 파고들면서 생기는 것을 착상혈이라고 하는데요. 평소 생리량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럴 경우엔 착상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출혈량이 많거나 통증을 동반한다면 당연히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임신 9주차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임신 9주차 산모는 입덧이나 피로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신체적인 증상과 감정 기복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신 9주차면 정말 몸과 마음이 크게 변하는 시기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산모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산모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살펴볼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